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기존에 많이 사용되긴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온라인 수업에서 이제 다 90% 100% 그렇죠. 이상이 사실은 대학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맞아요.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싱크로너스한 수업 아닌가요? 똑같은 시간에 딱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지 않고 이제 언택트 강의를 하시는 방식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녹화된 거를 듣는 언택트 교육도 있다, 대학에서. 네, 토론 그렇죠. 수업도 많고요. 너무 부럽다, 대학생들이. 그러면은 팽팽 놀다가 하루에 그냥 쫙 10시간 듣고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성적이 안 운영하는 나오나? 정책들이 각자 다르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대학도 변신하고 또 대학의 강의를 서포트하는 클래스룸도 변신하고 위기를 기회로.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IT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BJ가 되신 거죠.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동영상 강의를 녹음하시거나 이 동영상 시스템에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처음 하시니까. 그걸 돕는 툴?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특히나 언택트 강의가 되면 소통을 더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수업이 끝나고서라도 질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버리니까 학생들도 불만이 많은데 교수님들도 어떻게 하실지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뭐 기능들도 넣었지만 수업의 소통들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을 해드렸었고 그래서 저희한테 좀 더 기회였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음성 녹음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교수님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막 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드리고 그때 들었던 교수님들 피드백 중에 이렇게 하니까 클래스룸에서 효과가 좋았다라고 들었던 거 테스트모니얼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교수님 만약에 토론식 수업을 원하시면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자료들을 또 드리고 굉장히 큰 갭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강의를 30년 동안 똑같은 강의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BJ가 되셔야 되는 이 상황에 이만큼의 갭이 생긴 건데 어떻게 보면 클래스룸이 갭을 누구보다 빠르게 필링해주는 플레이어가 된다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굉장히 강한 진짜 교육 OS가 되지 않을까. 저도 되게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니면은 EO에서 어떤 뭐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가면은 어딜 가든 질문이 다 똑같아요. 팀빌딩 어떻게 하냐, 자본 어떻게 하냐, 뭐 중복 질문들 정말 많고 장비 뭐 쓰냐, 뭐 쓰냐, 뭐 썸네일 어떻게 하냐, 뭐 하냐 이런 계속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고 그들끼리 상호작용이 있었을 때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그런 면에서 교실이라는 바운더리를 좀 정의를 한다면은 포텐셜이 많을 수 있겠다. 저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면 되게 좋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판이 좀 펼쳐진 상황이고. 지금 몇 분 계시죠? 20명 정도 되어 있어요. 제일 좋을 때입니다. 대표님이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 상황을 알만한 딱 20명이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안 좋아요? 50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에듀테크를 통해서 교육 현장이나 이런 걸 혁신하자 비전이나 미션 딴에서는 온라인이 됐을 텐데 각자가 생각할 때 3년 뒤, 5년 뒤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풀 수 있으면은 인생의 한 3년, 5년을 좀 걸어볼 만하겠다 싶은 부분. 사실 아까 이제 뭐 미래교육 얘기도 나오고 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같이 뭐 서로 답해주고 뭐 이렇게 배우면 좋아라고 하지만 지금 막상 교육 현장에 가면 다 교수님한테 1대1로 메일 보내고 있고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는 하는지 질문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무료 문자를 하는 것들이 되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내에 진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미국이나 뭐 한국 같은 데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같이 배우고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교수님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학생들끼리 서로 같이 배우는 것들을 격려하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환경이 되는 게 가장 먼저지 않을까? 뭐 경제학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미국 학생들이나 한국 학생들이나 보는 책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죠. 뭐 맨큐의 경제학 이런 거 배웠는데 나라별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질문 양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이런 것들이 했을 때 결국에는 경제학을 더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자체를 굉장히 좀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 교수님과 저 교수님이 뭔가 같이 고민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공통점이 있는 학문이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막 출판사 같은 데서도 저희 걸 쓰세요. 그러네요. 그 이유가 이제 그 교재에 대한 질문 답변들 이야기들을 모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반드시 이게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쓰일 수 있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블라인드에서 직능별로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방을. 그런 걸
것처럼 동일 교과서를 쓰는 전 세계 클래스를 다 묶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 클래스가 다 들어야 되니까 선생님들을 영업을 해가지고 학과 단위로 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 오픈을 해서 만약에 이 교과서로 지금 배우는 학생이 있으면 다 들어와서 그냥 얘기해라. 이런 식의 좀 오픈 플랫폼으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전 세계 대학을 다 영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측면이 하나가 또 다른 건 사실 저희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그 배우는 과정,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전달을 하고 또 그걸 동시간대에 받아들이는 학생들끼리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있고요. 저 교수님이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얘기. 네, 교과서랑 그런- 상관없는. 네, 그런 방향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시도하고 있는 영역들이고 이제 기존의 근간의 수익 모델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각 대학의 아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프라이빗하게 공유된 족보 이런 거 없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얻기까지 너무 많은 허들과 네트워크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태용 아싸설. 미래 개인화로 인해서 공통교육과정과 이에 관한 이제 공통적 경험 공유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인도 저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 경우 이제 함께라는 가치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 모델이 어떻게 변화할지 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서 클래스를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네네. 네. 클라썸이 되게 유연한 플랫폼인 게 사실 이제 초중고는 저희 공통교육과정을 겪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학은 조금 더 스페시픽하죠. 이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초중고가 아니라 대학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말하던 간에 그 주제에 대해서 다 같이 서로 이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하게 쪼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의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의들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주제들, 토론 주제들이 더 쪼개지더라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단순히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조별로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육 공동체? 나랑 같이 이 똑같은 동영상을 보고 똑같은 배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간의 유대라는 거의 가치는 뭘까요? 그런 유대가 필요할까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질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질문을 할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 이걸 질문을 해서 나에게 답변을 줄 커뮤니티가 결국에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댓글을 달고 누군가 답변을 해주길 기다리든지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제가 하는 그 질문들의 답변을 찾고 이렇게 했죠. 수영님도 유튜브에 막 댓글 달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 보시잖아요. 유튜브 5분짜리에서도 사람들은 질문이 생길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커뮤니티가 필요할 거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더 뎁스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가치고요. 끊임없는 답변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끝. 약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클라썸 하면 그 유튜브 영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가 이제 저희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발상인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온다면 이제 질문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서베이도 할 수도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퀴즈도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인터랙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나은 교육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를 저희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 교육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이걸 탄탄하게 정말 이해한 게 맞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의 유대가 좀 더 강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미 있는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보다도 어떤 주제들이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쌓는 유대들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강력한 것들은 저희가 그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준다거나 그런 환경을 잘 구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어떤 교육에서 있는 유대라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과거 막 농촌 사회의 유대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냥 사실 어떤 학습적인 목표나 주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안에서의 유대란 이제 뭐 옆집에 김 씨가 뭐 나무 하러 갔대. 근데 사실 약간 그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유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쵸.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어떤 해화역의 뭐 거꾸로 캠퍼스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되게 주제 단위로 하고 학년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글로벌 단위의 어떤 대안교육 같은 것들을 해보기도 되게 좋지 않을까. 주제 단위로 하고 하면서 배우는 그런 방식이 좀 더 많이 될 테니까 같이 질문하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나라나 이제 국경 이런 거 떠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네네. 정말 멀리 가보면 좀 그런데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먼 미래를 한번 갔으니까 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20명의 직원이 있는데 언제까지 데스밸류 기간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은 월로 봤을 때 적자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언제 손익분기를 생각하세요? 월 BEP를 언제쯤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다음 투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교육 플랫폼도 공교육 플랫폼은 다 그런 SI 회사들 맞아요. 다 휩쓸고 있잖아요. 뭐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언택트로 교육을 하게 됐을 때 제일 각광받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줌이었고 네. 한국산 소프트웨어도 맞아요.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이건 초중고를 포함한 이런 공교육 쪽에서도 의뢰 같은 게 많이 오고 있나요? 네, 저희가 원래는 성인 교육 시장 타겟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고등학교나 막 이런 그렇죠, 식의 그렇죠. 공통교육 과정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회사의 문화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노를 확 젓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아, 그래도 야 우리 말스톤에 없는 거니까 안 해 이런 스타일인가요?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노를 저었죠. 왜냐면 저었어요? 이제 네. 저희가 다른 우선순위들도 있었고 사실 뭐 노를 저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같이 이제 교수님들이랑도 되게 많이 이제 스킨십들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너무 주시는 힘드시죠.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학교 서버는 다 터지는 거죠. 네. 기존 감당을 온라인 교육 뭐 못해요. 4개 강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온 수업들이 다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이 30분 강의를 듣는데 2시간 동안 이제 버퍼링을 기다리면서 아. 듣고 있고 저희가 이걸 좀 빨리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자체 서비스에서 온라인 강의 올리고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던가 아니면 줌 실시간 화상을 같이 통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툴로만 이제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7월 말까지 저희가 무료로 풀었죠. 네, 홈페이지 가니까 딱 위에 네. 배너가. 네. 좀 어느 정도나 많이 늘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가 CS가 첫 달에 10배가 늘었고요. 와. 10배. 근데 지금은 이제 카운팅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긴 했어요. 어. 저희가 7월 말까지 무료로 풀었으니까 이거를 바로 계약한 학교가 있을 거고 우리 조금만 더 써볼래 해서 트라이얼 베이스로 해서 달라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케바케가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말 내년 초 보고 있긴 해요. 이 코비드19는 코비드 20, 21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이게 뉴노멀이 되는 거라서 뭐 이번 기회에 노를 이렇게 세게 저으시면서 이 앞으로는 온라인 따로 있고 오프라인 따로 있는 세상은 이제 없다. 언제든 온오프라인 스위칭 될 수 있는 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이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이 딴 거 그냥 고려하지 않고 가장 좋은 거다라고 느끼게 네.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원래 마약을 팔 때 처음 한 첩은 그냥 줘요. 어떻게 알아요? 응?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네. 이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피자 플레이. 클라썸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클라썸에 우리 이거 하나는 되게 잘한다. 강점. 사실상 대부분의 교육 툴들이 관리자 입장에서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학습자의 입장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그 입장에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의들이 들어왔을 때도 진짜 그 문의가 어떤 마음으로 한 건지 저희는 알고 있고 그걸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능들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과 그걸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저희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연계를 해서 팀원이 한 이제 20명 정도 계시는데 채용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어떤 뭐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인재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이 채용하는 직군은 백엔드 개발자, 웹 개발자, UX에 강한 UI 디자이너분 그리고 B2B 마케터 이렇게 네 가지 직군을 특히 뽑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할 때 보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역량 핏, 하나는 이제 문화 핏, 하나는 비전 핏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역량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희 팀보다 더 잘하는 분을 뽑는 게 항상 그 기준이 되려고 하고요. 두 번째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주도적으로 항상 역할을 맡겨요. 누가 붙어서 옆에서 마이크로 매니징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동적인 분들은 저희 팀이랑 좀 더 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문제를 더 발견하고 실제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거 그게 이제 더 익숙하시고 능숙하신 분 거기서 시너지가 더 잘 나시는 분이 저희한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이제 비전핏인데 회사에서 지향하는 가치랑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같이 잘 얼라인 됐을 때, 정렬됐을 때 그때 더 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서비스는 다들 이제 배웠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가르쳤던 경험들이 있기도 하고 개인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발자분들도 단순히 기획안을 받아들여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실질적으로 계속 의견을 내고 되게 치열하게 많이 토론을 하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비전핏을 같이 보고 있어요. 와우. 저희 그 채용하고 있는 링크 한번 소개 밑에 해주시면 아 그래요? 링크 bit.ly/hello 클라썸, hello 언더바 클라썸. 아 역시 비틀리를 쓰고 철저하셔. 계세요, 비틀리. 네. 네. 저희가 곧 또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클라썸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기 좋은지 아니면 어떤 활용 사례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클라썸 찾아보시거나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클라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미션 드리븐된 조직 문화 같은 걸 갖고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맞는 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장 욕구가 되게 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초반에 있던 팀원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대로 회사가 지원을 해주고 같이 성장을 해 나간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얘기를 해보세요.